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입니다. 주식 콜센터, 여러분들 올려주신 사연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바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MS 오토텍이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 또 유명하죠. 하스템핑,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나 1분기 매출을 보면 약 70%가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국내 이런 부품사 중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명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24,200원의 비중 10%, 즉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방송 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취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장기로 볼 수 있을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고요. 리포트 나온 이후에 새롭게 신고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최근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자동차 부품주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반도체 올라오면서 수급이 반도체 쪽, IT 소부장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무려 장중에 7%, 7.8%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음봉, 그중에서 하락 전환까지 해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갔으면 좋으련만 그 흐름 자체는 꺾였죠. 그리고 실적은 상고하저로 좀 하반기 꺾일 수 있다 하는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우선 뉴스와 리포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거듭 연기돼 온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생산 시작한다. 시제품 공개 이후에 지금 4년 걸려서 양산 들어가는 거죠. 올해 2,000대 인도하고요. 특히나 미국 이런 상용차 시장에서 픽업 트럭 정말 중요한데, 사이버 트럭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꼭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표시하는 댓글들 잇따랐던 건 시장의 관심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계속 그동안에 연기됐었죠. 21년, 22년 코로나로 인해 또 연기되기도 했었고, 23년 중반 일정 연기 2년 가까이 늦은 시점에 생산 시작 관련되어 가지고 사진 찍은 것 지금 나와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쓰면서 조형과 영접이 다른 차량보다 어려울 수 있다. 도전 과제로 꼽았다. 얘기 나왔고, 사이버 트럭 양산으로 인해 포드나 또 GM, 리비안 경쟁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큰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수익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왜냐하면 원가 단위 비싸지니까 그만큼. 상용차 부분에서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이런 부분 나왔고, FS에서는 전기차 시장 개화로 실적 성장 기대한다. 5월 달에 관련된 독립 리서치에서 양신산업 얘기를 했죠. 하스템핑 강도는 3배 증가하고 목에는 25%. 그렇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다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는 이런 쪽을 다 일일이 용접을 해가지고 붙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찍어내는 형태로, 스탬핑 찍어내는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도도 그리고 무게도 개선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 비싸다는 단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 70.7% 테슬라 향이라는 거죠. 생산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지금은 신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인건비 빠지는 부분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보면 단가도 싸질 겁니다. 매물 개선 중요성 커지는 거고, 최대 분기 실적 기대감 7월 5일 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는 실적이 좋지만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면 차익신이 세게 나와버렸었고요. 그때 또 시장 상황 또한 자동차 부품주가 하락장에서 숫자 베이스로 올라오다가 IT 소부장 올라오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관련된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차익신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에 대한 부담감과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었다고 보는 거죠. 7월 5일날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7월 4일날 신고가, 5일날 그 다음 7월 6일날 이후에 시장 무너질 때, 즉 IT 소부장 올라오면서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무너질 때 같이 빠졌죠. 시장 무너졌다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빠질 때 무너졌었고, 그리고 호재에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리포트 측면에서 좀 더 점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미 BEV 선도 고객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2분기에 사상 최대치 경신. 근데 이미 지난 일이죠. 지난 일이고 아직 실발은 하지 않았지만 6월달까지 이런 부분이 지났고 지금은 3분기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양이 71% 상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감상비 증대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실적 성장 둔화, 2분기 영업이익 526억 기록할 전망, 중국 셧다운 낮은 실적 기제 형성한 만큼 2분기 높은 성장, 그리고 미국 텍사스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현지화율 높아졌다. 수출 물류비 지속적으로 안정. 작년에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감안을 해보면 고점 대비 5분의 1도 더 내려왔죠. 한 80% 빠졌으니까. 하반기는 실적 둔화, 체질 개선 노력이 관건이다. 미 독일 신공장 중심으로 하반기 글로벌 증산 가능성 타진, 테슬라, 그리고 독일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동사, 하반기 판매, 믹스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체질 개선 노력, 결실도 일부 기대가 되는 거고, 지금 고객사 추가적으로 확보, 이게 나오면 크겠죠. 지금 현대차, 기아, 테슬라만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주주가치 제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 수익성 또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트럭, 앞서 사이버 트럭이죠. 일부 품목 납품 개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적 성장 가능성이 확보된 업체의 매도 비교적 높았단 멀티플 비싸다는 거죠. 자금 조달 리스크 우려로 오버행 이슈 이후에 주가 흐름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났지만 성장 이런 부분 자체가 숫자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었고, 중기 성장에 대한 신뢰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시장과 소통, 멀티플 비싸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여타 다른 부품주들이 유독 싸서 그런 거지 시장 전반으로 보면 9.1, 7.8 이게 너무 비싸다고 보긴 힘들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뭐 4배, 5배, 현대차, 기아가 5배 전후, 부품사들 4배, 5배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하지만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업사이드 이런 부분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모멘텀 투나 이런 부분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돌린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로 지금 치고받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 고점을 넘어서는 기형을 통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재차 박스권 하단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박스로 봐야 되고, 우려하는 부분이 2분기까지는 실적 좋았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좀 꺾일 수 있다 하는 우려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형태로서 좀 체크해드리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4,200원이라 그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거든요. 단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첫 진입을 했고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의미한 숫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추정치 526억 좋은 실적 이런 부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3분기 이후에 꺾이는지 여부 이런 것들 점검을 하시면 중기, 장기 좀 이런 부분을 좀 보셨을 때 길게 보시는데 장기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 장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특히 올해 기준이죠. 올해 2분기를 고점으로 좀 3분기, 4분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보죠. 명신산업 2분기 최대 실적 명신, 그리고 순익 기준으로 526억, 영익 기준이죠. 영익 526억, 2분기 영익 526억 기대. 다만 항고하저로 하반기 성장 꺾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이버트럭 관련된 뉴스에 셀온 뉴스, 즉 최근 자동차 부품주
전반 좀 차익실. 오늘 보시면 그동안 시장 이끌어 왔었던 송화이텍이나 화신이나 이런 친구도 5% 전후해가지고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끝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작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사이버 트럭 이후에 나타나게 된 모멘텀 소멸 이런 부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일단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리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시점은 그냥 트레이딩 측면이라면 저 같으면 좀 일정 부분 좀 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 관점에서는 꾸준한 우상향 기대. 테슬라 비중이 지금 70%가 넘어요. 테슬라야 70% 넘어가는 핵심 혈행 경량화 폭풍주, 좀 이런 부분 기대해보고 꾸준한 우상향 기대하되, 다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올해 기준이죠. 피크아웃 우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더 늘리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현 시점 히터 나오기 전까지 해보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명신산업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한 소통하는데 이번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또 댓글이라든지 질문, 방송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부분은 바로바로 또 피드백 드리면서 개인적인 코멘트, 투자 전략 같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